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로 58살, 직장 생활을 28년간 하다가 재작년 말 스스로 퇴직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지막 퇴직금, 그리고 제 명의로 남아있던 예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약간의 대출을 더해서 퇴직 이후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마음으로 하나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수익형 투자였고, 제가 선택한 곳은 경기도 외곽에 새로 개발된다는 도연시 청아지구 연산 역세권 안에 도연 센트럴 팰리스라는 이름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이름부터가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센트럴 팰리스 마치 중심 상권의 고급 단지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그런 단지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도연시 곳곳에 붙은 현수막을 통해 이 분양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연산역 도보 3분, 수익률 보장형 오피스텔, 초기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임대 확정 계약, 하루 2만원 투자로 은퇴 후 수익 창출. 사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일단 검색부터 해봤거든요. 그런데 검색해보면 관련 기사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이곳 유망하다는 전문가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은 알고 보니 분양 대행사가 직접 올린 광고성 콘텐츠였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간 곳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미래자산이라는 부동산 자산관리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스태프가 대기하고 있었고 미리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현석 고객님이시죠? 대연개발의 도연 센트럴 팰리스 상담실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왜 이미 접수돼 있었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현수막에 찍힌 QR코드를 한번 스캔했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상담실에서 저는 약 2시간 동안 다양한 수익 예측표, 임대계약서 초안, 대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이 상품은 저희가 직접 운영 대행까지 맡기기 때문에 계약만 하시면 매달 임대 수익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초기 계약금 2천만원만 있으시면 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건물이 이미 지어졌나요? 그러자 그 직원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착공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선분양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시공은 서양건설에서 맡기로 확정됐고요. 경기도에서 허가도 다 받았고 이미 한 군데 입주 예약도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선분양이라서 저렴하고 조금만 지나면 프리미엄이 붙는다. 지금 투자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50대, 60대 퇴직자분들이세요. 이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저 같은 사람이 이걸 하고 있다는 묘한 심리적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투자 좀 해보려고.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하고 퇴직금도 그냥 두는 건 의미 없고.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보여준 계약서와 수익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한번 믿어볼게요. 대신 제발 조심해요. 그날 밤 저는 마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일 저는 도연 센트럴 팰리스의 101동 707호 전용 면적 19.6평형 분양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금은 2천만원,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 6천만원, 그리고 잔금은 2025년 2월 입주 시 자녀 4천만원 납부 조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이게 모든 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온 날 제가 처음 한 일은 도연 센트럴 팰리스라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꽤 많았습니다. 분양 홍보 블로그, 유튜브 영상, 전문가 인터뷰 영상도 있었습니다. 지역 관련 뉴스도 있었고요. 한동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진짜 있었구나. 괜히 걱정했네.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일주일 뒤 분양 대행사인 한국미래자산의 상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현석 고객님,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서류 준비하시면 함께 진행 도와드릴게요.
전화는 친절했고 문자도 빠르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현성님, 저희 쪽에서 임대 확정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건 향후 임대인이 계약을 확실하게 잡았다는 증서예요. 입주 전까지는 보관만 잘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내라고만 했습니다. 그 종이를 받았을 땐 오, 진짜 계약했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그 임대 확정서에는 임대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계약자 김현석, 임대 확정 대상 707호, 임대 개시 예정일 2025년 3월, 월 임대료 예상 수익 약 65만원 끝. 임대인의 인적 정보는 추후 확정 시 별도 제공 예정이라는 문구가 아래에 적혀 있었는데 이게 뭔가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이거 임대인 정보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상담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요. 지금은 선 임대 계약이라서요. 공사 진척에 맞춰서 입주자와 동시 조율됩니다. 그냥 안심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에선 작은 의심이 첫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사 현장 근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도연시 청하지구 연산 역세권 33번지. 그 주소에 도착했을 땐 솔직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심지어 임시 가림막도 없었고 현장 안내판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삽질 소리만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고 여긴 맞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상담사에게 사진을 찍어보내며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 맞나요? 아직 공사 안 시작한 것 같은데. 답장은 이렇게 왔습니다. 현장 착공은 7월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와 시공사와의 조율 중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곧 현장 사무소도 설치됩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하다. 아내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느낌이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변호사나 전문가한테라도 물어보자.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설마 내가 사기를 당했겠어? 그런 일이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자꾸 지배했거든요. 그로부터 2주 뒤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출 서류가 늦어진다는 통보와 함께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대한 계약서 일부가 수정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현성님, 대출은행 측 내부 사정으로 기존 2.1% 고정금리 조건에서 변동금리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승인 전이니 이건 미리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보증보험도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건 시공사 요청 사항이거든요. 그 순간 등 뒤가 싸늘해졌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에 말한 거랑 다르잖아. 그 말을 내뱉고 한참 동안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불안의 본격적인 신호였고 제 인생이 무너지기 직전의 징조였습니다. 2023년 7월 초 약속했던 현장 착공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지만 뭔가 소식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문자와 이메일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알림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도연시 청하지구 33번지 그 분양받은 오피스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조금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현장 앞에 도착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엔 지난번과 똑같은 허허벌판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 안내판, 현장 사무소는 없었습니다. 거기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속이 이상하게 메스꺼워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뢰했던 분양 상담사, 대연개발, 한국미래자산, 이름값 있어 보이던 서양건설,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 번호는 꺼져 있었고 분양 대행사 대표 번호는 계속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렵다는 안내만 반복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투자한 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라고?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간판은 떼어져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공터 앞에는 공실문이라는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제 입에서 사기당한 거 아닌가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진짜 큰일 난 것 같아. 아내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눈빛이 그날부터 이상했어.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무척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괜한 오해면 어쩌지? 진짜 사기가 아니면 괜히 창피한 일 아냐? 하지만 제 감이 맞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저와 비슷한 사례를 이미 여러 건 접수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 센트럴 팰리스요? 그거 최근 피해 신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진술서부터 작성하시죠. 책상 앞에서 제가 계약했던 오피스텔 주소와 대연개발, 한국미래자산, 서양건설, 이 모든 이름을 하나씩 말할 때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거의 동일하게 당하셨어요.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법이 퍼져 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전문가 인터뷰, 기획형 기사, 그리고 상담사와의 대화들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짜인 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쉽게 믿었을까? 사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퇴직 이후의 삶이 너무 불안했거든요. 어딘가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뭔가 확실해 보이는 곳에, 안전해 보이는 수익에 마음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경찰서에 진술서를 쓰고 나온 뒤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도연 센트럴 팰리스 사기라고 쳐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산역 도연 센트럴 팰리스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대연개발 피해자 단톡방 개설했어요. 한국미래자산 통해 계약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글을 하나하나 눌러가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게시글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었습니다. 도연 센트럴 팰리스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방이었죠. 용기를 내어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혹시 여기도 또 사기 아닐까? 내 정보가 또 노출되는 건 아닐까? 괜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 방에는 이미 83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과 절망이 섞인 대화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줄 남겼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김현석, 58세입니다. 707호 계약했고 계약금 2천만 원 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설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현석님, 반갑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 일요일 피해자 모임에서 직접 뵐 수 있을까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 경기도 수원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실제 피해자들과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총 11명. 60대 부부, 30대 직장인 여성, 40대 자영업자, 그리고 저처럼 퇴직한 50대, 60대 남성들까지. 그 중엔 대출금이 이미 실행된 사람도 있었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해 더 큰 금액을 잃은 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분은 정수환 씨, 62세였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제 작은 퇴직금으로 하나 남겨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 결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말을 하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류가 다 같았습니다. 모두 같은 템플릿, 같은 상담사 멘트, 같은 임대 확정서 형태, 서명일만 다르고 주소와 호실만 달랐을 뿐 누군가는 분양 대행사에 직접 항의하러 갔다가
욕설과 협박까지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계약은 고객님이 한 거잖아요. 우린 책임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분양 계약서에는 수많은 면책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착공 일정은 시행사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임대 수익은 보장되지 않으며 예상 수익은 추정 수치일 뿐임. 시공사는 향후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별도 공지함.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문장들이 우리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한 분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거 언론에 제보해도 되는 걸까요? 순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사기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중순 피해자 모임 이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린 법적으로도 당한 거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다시 상담 서류를 꺼내놓고 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수십 개의 면책 조항과 추상적 표현들에 저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두었고 무료로 30분짜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청한 거였습니다. 상담을 맡아주신 변호사님은 제 설명을 차분히 듣더니 계약서와 첨부 자료들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기며 말없이 읽던 변호사님이 중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서는요, 일반 소비자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 말에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우선 시행사인 대연개발의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사업계획서엔 법인 인감도 책임 보증도 명확하지 않고 시공사인 서양건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무이자 중도금 대출이라는 말도 사실상 계약자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전가한 형태예요. 변동 가능성 있음이라는 단서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회피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사기인가요?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득 편취에 해당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뒤에 따라온 말이 제 가슴을 다시 한번 무겁게 눌렀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이 큽니다. 이게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기망이었음을 증명하려면 상담 당시 녹취인 메시지, 증거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걸 제대로 안 남겼습니다. 전화만 수십 번 했고 카톡 내용도 별로 없어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기들이 그런 말로만 설득하는 구조를 노리고 있어요. 계약서 상으론 피해가 없게 해놓고 입으로는 안심하세요라며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뜯어가는 방식이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말 오랜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바보 같았고 너무 무력했습니다. 퇴직하고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피해자 오픈 채팅방에 상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님이 명확히 사기라고 하셨어요. 다만 녹취나 계약 당시 자료가 많아야 법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답니다. 그 뒤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녹취는 없지만 문자 몇 개 남아 있어요. 혹시 이걸 집단 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요? 기자나 방송국은 우리가 못 만나나요? 그때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현성님, 혹시 용기 내서 언론 제보 먼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직 기자랑 연락 닿는 분이 있는데 사례자 인터뷰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 순간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는 건 아닌가? 혹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쩌지? 그런데도 이 생각이 더 컸습니다. 내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가 또 생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말 저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와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전 질문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언제 계약하셨나요? 어떤 경로로 분양을 알게 되셨죠? 상담 당시 들은 설명 기억나시나요? 계약서 상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지금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얼굴, 이름, 음성 익명 처리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예, 익명으로만 부탁드릴게요. 전 그냥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일 뒤 기사 하나가 포털 메인에 올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오피스텔, 계약자만 170명, 도연 센트럴 팰리스 사기 의혹. 기사엔 저와 같은 피해자의 인터뷰가 익명으로 담겨 있었고 계약금과 중도금 구조, 사라진 사무실, 허위로 추정되는 건설사까지 상세히 다뤄졌습니다. 피해자 채팅방은 하루 종일 난리가 났습니다. 기사 올라왔어요. 이제 뭐라도 움직이겠죠? 이제 검찰이 수사하겠지? 이젠 정부가 나서겠지? 모두가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진술 접수 중입니다. 자료 취합 단계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행사 대연개발의 대표는 행방불명 상태였고 분양대행사 한국미래자산은 폐업 처리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받은 피해 금액을 모아 집단소송 변호사를 섭외하려 했지만 어느 로펌도 단순 조합 형태로는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계약서를 보면 면책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 입증이 쉽지 않겠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건 단지 범죄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구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자는 추가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 인터뷰 가능한가요? 피해자분들, 더 공개적으로 목소리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 채팅방 안에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서야 합니다. 방송국도 연결합시다. 전 가족들이 알까봐 두렵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요. 공론화에도 바뀌는 게 없네요. 솔직히 지칩니다. 서로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거 계속해도 괜찮을까? 아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난 옆에 있을게. 그래서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려야 한다. 유튜브에 내 이름을 걸 순 없지만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직접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58살 남자의 이야기. 제 경험을 그대로 녹여 하루 한 줄씩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옵니다. 실존하지 않는 건물. 그걸 믿고 계약한 저는 58살 김현석입니다. 제 얼굴은 나오지 않았고 대본은 조용한 남자 성우의 목소리로 낭독됐습니다. 실존하지 않는 오피스텔에 계약금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였고 우리 부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도연 센트럴 팰리스 연산 역세권 개발 호재 9% 수익률 보장하지만 그 단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수 5천회를 넘겼습니다. 댓글엔 수십 개의 위로와 공감이 달렸습니다. 진짜 이런 사기꾼들 꼭 잡혀야 해요. 저도 분양 사기당할 뻔했어요. 공감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니 너무 충격이네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업로드 3일째 되던 날 밤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번호에게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현석 씨 맞으시죠? 혹시 영상 내리실 생각 있으신가요? 처음엔 누군가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한국미래자산과 연관 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 중 일부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지? 차분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요? 공식적인 명함이나 소속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명함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내려라 아니면 불이익이 있을 거다. 다시 피해자 오픈 채팅방에 이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분분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문자 받았어요. 전화번호 노출된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그들 중 누군가는 우리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김현성님, 영상 절대 내리지 마세요. 지금 그 영상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대연개발 대표를 본 것 같다는 목격담을 올린 겁니다. 경기도 성남 정자동 커피숍에서 누가 분양 상담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그 목소리랑 말투가 똑같았어요. 다른 분도 글을 달았습니다. 혹시 이 사진이랑 같나요? 그날 밤 채팅방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분양 영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또 다른 피해자 만들고 있는 거네요. 증거 모아서 다시 경찰에 제출합시다.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번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도망친 사기꾼 아직도 영업 중입니다. 그 목소리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영상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현석 씨 맞으시죠? 최근 영상에 나온 인물 관련해서 추가 제보자들이 생겼습니다. 한번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경찰서로 향합니다. 이제 사기의 실체를 향한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중순, 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담당 수사관이 직접 연락을 주신 것이었고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현석 씨, 제보해 주신 영상 덕분에 추가 피해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려주며 몇 장의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상으로 존재하던 회사들 간의 관계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사, 분양대행사, 건설사, 임대관리업체, 컨설팅업체. 이 회사들 사실상 한 명 또는 두 명의 실소유자 명의로 여러 법인을 돌려가며 운영된 흔적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한 장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연개발 대표와 한국미래자산 이사의 자택 주소가 같습니다. 그리고 서양건설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란 말입니까?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개인이 우연히 벌인 일이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설계된 금융형 사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압니다. 모든 서류엔 책임 면책 문구가 들어가 있고 대부분 투자자 스스로 판단했다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수사관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장은 형사처벌보다 민사소송을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민사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그걸 알고 이미 법인 정리 작업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날 경찰서를 나오면서 제 어깨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채팅방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오늘 있었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회사들 대부분이 한 명이 관리하던 유령법인이래요. 법적 책임 회피하려고 계약서에 면책 문구 넣고 돈만 받아 챙긴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입증하려면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한대요. 피해자들은 분노했고 하지만 동시에 지쳐갔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언론도 경찰도 결국 우릴 완전히 지켜주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중학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곳이었고 밤 공기 속에서 그동안 쌓인 감정을 조금씩 털어내려 했습니다.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대로 멈추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이걸 잊고 나머지 인생을 조용히 살 수는 없을까. 하지만 그때 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유튜브 알림이었습니다. 도연 센트럴 팰리스 사기 실체 정리. 조회수 5만 회 돌파. 순간 정신이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아직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멈추면 안 된다. 2023년 8월 말 피해자 채팅방의 공지가 바뀌었습니다. 도연 센트럴 팰리스 피해자 모임. 공식 단체 준비 중. 소송 참여자 명단 수집. 공익 제보자 2명 확보. 검찰 고발 자료 취합 중. 드디어 저희는 사람들의 불행한 모임이 아니라 행동하는 단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모인 12명의 사람들. 직접 얼굴을 마주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역 인근의 소형 회의실. 커피 하나씩 손에 들고 조심스레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포에서 작은 식당을 합니다. 계약금 3천 날렸어요. 인천에서 편의점 운영해요. 중도금 대출 받고 시작했는데 지금도 갚고 있어요.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퇴직금 일부를 넣었는데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모두가 눈을 마주치며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날 단체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도연 센트럴 팰리스 분양사기 피해자 연대. 담당자 3명을 선정했고 저는 언론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진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섭외와 그리고 공동 고발장 작성, 피해 금액 총합 계산, 소송 참여자 서명, 방송국과 인터뷰 진행. 다시 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다고 하던 다른 매체의 기자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직접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익명 말고 이젠 진짜 이름으로. 그 순간 망설였습니다. 실명 공개 내 얼굴이 나온다는 것.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숨기면 가해자만 더 당당해진다. 그래서 저는 기자 앞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켜졌고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58살 김현석입니다. 직장생활 28년 하고 퇴직한 뒤 경기도 도연시에 분양사기를 당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을 걸고 이 싸움에 나섭니다. 영상은 공중파 뉴스의 7분짜리 단독 보도로 편성됐습니다. 저의 얼굴과 목소리, 피해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경찰 수사 상황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그날 밤 피해자 채팅방은 다시 들썩였습니다. 형님, 진짜 멋졌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기사 보셨대요. 이제 뉴스도 나오는 거면 진짜 시작된 거죠? 이젠 가해자들도 알겠죠? 우리가 그냥 안 넘긴다는 거. 그리고 놀랍게도 가해자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 단체 이메일로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표자 한 분과 연락하고 싶습니다. 단, 언론 노출과 소송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의 전형적인 회유. 우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메일 내용을 공유하자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소송 시작되니까 무서운가 보죠. 지금 응하면 다른 피해자들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당신과 원만하게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법과 언론 모두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9월 초 저는 도연 센트럴 팰리스 분양사기 피해자 연대를 대표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피해자 47명의 서명이 담긴 고소장과 총 13억 원이 넘는 피해 정산표, 그리고 각종 계약서, 문자, 녹취록, 녹음 파일까지 꽉 찬 종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검찰 직원은 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고소 접수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건은 경제범죄 전담팀으로 배당될 예정입니다. 그날 이후 단체 메일함엔 조사 요청서와 진술서 안내가 연달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현석 씨, 본 사건 관련하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6층 경제범죄수사부. 분위기는 경찰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사관은 제 영상들을 이미 다 확인한 듯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연개발의 법인 계좌 입금 구조를 보면 계약금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회사로 송금됩니다. 그 회사는 탑레지던스인데 같은 인물이 이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엔 컨설팅 업체로 다시 돈이 빠져나가고요. 저는 멍하니 듣기만 했습니다. 이게 설계된 거라는 거죠?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돈 세탁과 유사수신까지 포함된 조직 사기입니다. 정확히는 다단계 형태의 자금 분산 구조입니다. 수사관은 하나의 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중 마지막 줄에 김XX라는 이름의 개인 계좌가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말했습니다. 이 인물 대연개발 실소유주로 보입니다. 현재 잠적 상태고 출국 금지 조치 신청 예정입니다. 그 순간 해 온몸에 전율이 돌았습니다. 검찰은 수사 확대 계획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유사수신 행위, 자금 세탁, 조세 포탈 혐의까지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 연대에서 혹시 같은 방식으로 사기당한 제보를 더 수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영상에는 단순한 분양 피해가 아닌 투자 명목으로 이뤄지는 자금 세탁형 사기 구조에 대한 경고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영상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도연이요? 저도 당했어요. 장소만 바뀌었어요. 방식이 똑같아요. 같은 방식, 같은 구조, 이름만 다른 지역.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기,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피해자 단체는 두 번째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사건의 확장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지역 피해자들과도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2023년 9월 말, 단체 메일함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부산 해강자이 팰리스 피해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엘클라스 스퀘어도 같은 방식으로 계약했는데 사기였어요. 계약 구조 설계도 브로셔 디자인, 심지어 분양 설명의 PPT 양식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대표번호, 콜센터 인사 멘트, 전화 받은 직원들의 말투까지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전국적 범죄다. 그래서 저는 단체 명의로 국회의원실에 정식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후 한 야당 국회의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양사기 피해자 단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문제 국정감사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3년 10월 초 국회의원회관의 한 사무실. 저는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피해자들이 정리해온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도연, 해강, 신도시 전국적으로 같은 템플릿으로 사기친 거죠? 의원은 곧바로 보좌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국토위정무위에 정식 자료 넘기세요. 국감에서 이거 반드시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국정감사 생중계 화면에 드디어 도연 센트럴 팰리스 분양 사기 사건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분양 사기를 당한 국민들이 퇴직금, 전 재산을 잃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인 분양 컨설팅 사기의 피해자들입니다. 그 장면을 저와 피해자들은 각자의 집에서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채팅방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우리 목소리 드디어 들리는구나. 현성님 덕분입니다.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그 후 공중파 다큐멘터리 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기 구조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큐로 제작하겠습니다. 다큐팀은 경기도 도연시 일대를 직접 찾아가 현장을 촬영했고 설계도와 지적도상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2023년 11월 시사 프로그램에서 분양 사기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가해자 쪽 로펌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귀 단체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영상 삭제 및 언론 인터뷰 중단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노골적인 위협이 아니라 법적 공격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변호사와 상의한 뒤 이런 내용을 공지로 띄웠습니다. 피해자 연대는 해당 내용 증명에 대해 민형사소송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엔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2023년 11월 말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단체 대표 이메일로 한 통의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가해자 김태성 외 2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분양설명회에서 대표님으로 불리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조를 설계한 핵심 인물. 저는 피해자 단체 채팅방에 이름을 공유했습니다.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모티콘으로, 눈물로 그간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와, 이게 진짜 되네. 우리 해낸 거예요. 현성님, 이 싸움 끝까지 지켜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뉴스 속보로 김태성 구속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도연 센트럴 팰리스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 경찰의 구속 전국 5개 단지서 수백억 피해 추정, 공범 2명 추가 입건 분양 컨설팅 조직도 함께 수사 중. 그 뉴스를 보며 저는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23년 5월의 어느 날, 그 설명회장에서 너무나 쉽게 믿어버렸던 제 모습이 혼자였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우리는 싸웠고 견뎠고 밝혀냈습니다. 며칠 후 피해자 연대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해자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야 했고, 누군가는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고 행동하는 시민입니다. 성명서는 포털 뉴스에 실렸고 SNS에서 수천 건 이상 공유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중학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이런 분양 사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기록이 남는 한 누군가는 속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불행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